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방송인 소상공인 방송이 2년 연속 공익 채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사실 상업방송 위주의 방송 시장에서 공익방송 채널은 상대적으로 송출권 확보가 어려운데요. 이번에 이 공익 채널 재지정을 계기로 시청 가구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도 소상공인과 또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우리네 전통시장이 앞으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최근 중기청이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을 앞으로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중기청이 오는 2017년까지 세계 유형별로 구분한 375개의 특성화된 전통시장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지원받은 시장도 정체되는 등 지원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다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자생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특성화 전통시장은 차별화, 서비스 제고, 민간 주도를 핵심으로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중점 추진해 개성과 매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하겠다, 특색 이끄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걸까요?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도심 골목형 시장입니다. 시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해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건데요. 예. 송인시장의 도시락 카페, 수유시장의 도서관, 목골시장의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문화관광형 시장인데요. 예. 예술공방 등 시장에 작은 문화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이나 관광재생과 연계한 형태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합니다. 예. 네네. 강주 대인시장의 예술인 문화예술장터나 통영중앙시장, 동피랑 벽화마을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예.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확대 시행하고 파워블로그 운영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글로벌 명품 시장입니다. K-팝 이벤트 광장, 조형물 설치 및 한국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을 개설하고 국산 유명 상품을 손쉽게 구입 가능한 메이드 인 코리아 명품 면세거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합니다. 도심 골목형 시장으로 또 하나의 카테고리 정했고요. 두 번째가 문화관광형 시장. 우리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세 번째가 글로벌 명품 시장인데 또 이렇게 특색과 이야기, 스토리 담는 것도 좋지만 시설도 좀 그만큼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은 편의시설 확충 및 시장 특색을 반영할 서비스 디자인 적용으로 편편 일률성을 벗어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예. 특히 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예방 시설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명사 초청 특강 및 체험식 훈련 등을 확대하고 국내외 특성화 성공 사례 DVD를 제작 보급해 상인들의 동기부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더불어 상생협력 및 재능기부 차원의 대기업과 대학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전통시장이 특색을 갖추게 되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상인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자신만의 컨셉트와 또 스토리,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이와 함께 편리성, 이 편의시설도 갖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평택 미군 기지 공정률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 당초 계획보다도 1년 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경기 평택 지역은 이 KTX 신평택역도 만들어지고 또 삼성전자 투자로 호재가 참 많은 반면에 정작 기지 확장지인 팽성읍에서는 상인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팽성상인연합회 김정훈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훈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최근에 이 전작권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떻게 됐건 이제 평택 미군 기지 공정률이 70%를 넘었다. 거의 완공 단계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평택시의 팽성읍이죠. 팽성읍 어떤 곳입니까? 네. 수도권 남단의 인구 우리 3만 명의 도시와 농촌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팽성읍 5분의 1인 한 440만 평을 주한미군 기지 지역으로 내준 지역입니다. 네, 이제 이곳으로 주한미군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 팽성읍에 상업 지역이 5만 평이 있고 전에는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 살고 계셨는데 이 이전이 좀 늦춰지면서 인구가 좀 절반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가요? 지금 한 5천 정도. 6천 정도. 예. 네. 지금 이곳으로 오는 이제 평택 미군 기지, 단일 미군 기지로는 뭐 세계적이다, 세계 최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렇죠. 들어가 보면 뭐, 용산 기지가 한 70에서 80만 평이니까 80만 용산 예. 기지 한 5배 반 아. 정도, 여의도에 한 5.5배 정도, 쉽게 설명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예. 그 안에 미군 신도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지를. 예. 특히 팽성 안정리에는 그 캠프 험프리라는 기지가 있고 예. 그 안에 서울과 용산, 경기 동두천, 의정부 일대 전국의 50여 개 잔여 군소 기지가 전부 90% 이상 이 미국 기지로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리에는 이제 캠프 험프리가 들어오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장님 이제 당초에 과연 이런 미군 기지가 오면은 뭐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뭐 땅값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 참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호재는 있습니다. 예. 있는데 네. 뭐 지금 팽성 인구가 3만인데 미군과 합해서 다운타운의 한 신도시 10만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때문에 이제 뭐 상권이 많이 살아날 거로 기대도 하고 있고 제2의 이태원 맞아요. 이상으로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의 호재도 좀 있고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상업 지역의 47, 8%가 일단 외지인들 서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절반 정도 또 외지인들 자금이 이미 이제 들어왔군요. 그렇죠? 예, 주한미군 이전을 노리고. 근데 말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게 뭐 이런 기대감, 호재가 있는 반면에 정작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존권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또 국방부나 LH공사는 거반 나라님인데 네. 그 미군기지 공사를 하다 보면 인력이나 자재도 필요하고 뭐 투입되는 그 공사장 주변에서 숙식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국방부 LH공사가 발주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은 민초들이 제공하는 그 밥값 5,000원짜리 철물점, 뭐 인력, 항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몇몇 하청업체는 뭐 도산을 내고 도망가는 데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부대 그 440만 평 그 안에
미군 기지 안에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동북아에서 제일 큰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상인들은 기대가 좀 많이 꺾이고 우려를 많이 하고 불안에 좀 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LH 공사 관련해서 발주해서 그렇죠. 밥값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공을 했는데 이 대금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그렇죠?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 많습니다. 네. 네,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이런 미군들이 오면은 소상공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체 쇼핑몰이 기지 안에 건설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두 가지 측면인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모여서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반론, 이 반격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4가지 요구사항을 국방부에다 일단 전달을 했고요. 국방부에다가요? 국방부에다가. 첫째는 이제 국방부하고 LH에서 직불 동의서를 해가지고 지역 민초들한테 대금을 직불을 해줘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금 청산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딴 데는 다 봉고를 받는데 일을 하고 2달, 석 달만 해주고 그것도 안 주고 도망가니까 30일 기성제를 요구한다. 예. 그리고 셋째는 주한미군 특별법에 의하면 지역 장비, 인력 모든 것을 일정 부분을 쓰게끔 돼 있는데 네, 지금 80%, 90%가 외부 장비와 인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택식 게 아니라 그 외부 인력을, 외부 장비들을 끌고 온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셋째 하는 지역 장비 80% 이상 쓰게끔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했었고, 예. 네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형 쇼핑몰 건설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예. 상권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내안을 전달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 우리 회장님 의견도 있지만 관련해서 국방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건설사들도 LH공사도 그렇고 이래저래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팽성업 쪽 상인들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야 시골의 한 읍 단위의 조그만 상공인들이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달러를 일정 부분 수집해서 우리나라가 수준이 작던 시절에는 기지촌이라는 곳이 어렵던 중앙정부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미군 기지만 두고 예. 담장만 높이고 있는 꼴입니다. 아직도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낙후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 땅만 헌납해라 이런 거라죠 국가가. 예. 희망도 있겠지만 그래서 낙후 안 되게 국비 지원을 매년 강력히 요청할 것이고, 예. 저희 동네는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기지촌이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력히 요청을 할 것이고, 대금 지급 국방부 LH공사에 확실히 될 때까지 네. 집회를 계속할 생각이고, 네. 이달 10일 안쪽으로도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데모가 아니라 항의성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사를 강력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최소한 국방부하고 LH공사가 이 대급 지금 이 연체입니다. 일종의 이거 관련해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태 파악을 해서요. 일을 다 한 상태인데 제공도 다 하고 이렇게 석 달, 넉 달씩 돈을 결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김정훈 회장이 앞으로 이 평택 팽성업에 관련한 내용들 추가 사항 있으면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팽성상인연합회 김정훈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gayon pa lang kasi ako kasi gupit lang. Ngayon ngayon lang ito yung So, gusto ko nga medyo naibe. Nakikita ko kasi sa mga magaganda yung mga yung itabas ng buhok parang naiba. Doon lang kasi ako sa bayan.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소비에 대해서 알뜰하신 것 같아요. 입점하시고 가격을 체크하시고 미용실의 퀄리티를 좀 생각하시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용실에 자기 머리를 맡길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필리핀에 오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뭐 예를 들면 왜 음식들이 다 짜지? 그거는 날씨가 더워서 이런 종류로 이해하시는 데가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성공의 발판을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2014 어식 100세 수산물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날엔 수산물 요리대회, 수산물 브랜드 대전, 신소비문화 홍보관, 이런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서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산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던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의 이 해양수산부의 어식 100세 국민건강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요. 수산업 관련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홍길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길수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먼저요.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해양수산부의 어식 100세 캠페인에 대한 소개, 또 취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식 100세 국민건강 캠페인은 지나친 육식과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건강을 어식과 식사 조절, 운동을 통해 회복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취지의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좋지만은 수산물을 많이 먹어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자. 그게 어식 100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캠페인은 생산자와 유통종사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민간합동 캠페인으로서 먼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축제, 전시회, 직거래 대전 등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였고, 어식 100세 단체 급식 홍보, 음식점 지정, 캠핑 페스티벌, 수산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예. 또한 소비자에게 수산물 소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산물 맛집 소개와 어식 100세 신소비문화 소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배려나 이벤트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네. 내용이었을까요? 네. 먼저 시장과 관련해서는 네. 노량진 수산시장의 도심 속 바다축제와 수산 특화 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식업계와 함께 어식 100세 참여 음식점 1000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예. 이러한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시장 음식점에 대한 구매 정보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력과 예.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홍 주무관님, 이런 식당들 말입니다. 이제 어식 100세 이 캠페인에 함께하는 천여 개의 식당. 이렇게 네. 지정만 해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네, 맞습니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 일단 지정하는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참여 음식점 지정을 위해서는 아무 음식점이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영업장의 위생과 원산지 관리, 인지도가 우수해야 되고, 네. 매주 수요일 이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벤트는 예를 들면
그 수요일에는 예. 특별 서비스나 메뉴를 제공한다든지 할인 예. 행사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식당은 이걸 해야 지정된-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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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정된 참여 음식점은 예. 그 어시백세 참여 음식점 지정서가 이제 입구에 부착이 되고 예. 기념 앞치마가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의 홍보와 관련 방송에 우선 추천돼서 영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 네, 그래요. 저도 실은 이제 생선이나 수산물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진짜 많이 못 먹게 됩니다. 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이나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이 예. 있을까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을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4년도가 어시프레스 국민건강 캠페인의 기초를 다진 한 해라면 네. 2015년도는 본격적인 활성화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올해 시작한 그 전통시장 시범 사업을 수산물 촉진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지정된 참여 음식점은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네.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네. 소상공인들도 더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소상공인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홍길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KB캐피탈이 소규모 형태로 택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바람 택배차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신바람 택배차 대출은 택배용 상용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시장 평균 금리 대비 1% 이상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3년에서 5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관련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KB캐피탈 영업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보물 제147호인 영남루와 전통시장 주변이 역사 문화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는데요.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속카메라 설치, 보행자 위주의 블록 포장 등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